지금 약간 저는 텐션이 약간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나오겠지만은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은 익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그 해당 소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가 다르죠. 아마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됐는데 사실 프로에 상장이 된 거잖아요. 코인베이스 프로. 옛날에 GDAX라고 GDAX라고 해서 그 전신 플랫폼인데 걔가 코인베이스 플랫폼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장되고 우리들이 코인베이스 이렇게 부르는 그 오리지널 플랫폼 있잖아요. 원래 기본 플랫폼에 상장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신 게 이거 가짜 상장 아니냐 사실상. 왜냐면은 코인베이스 프로가 거래량이 더 낮아요. 오리지널 플랫폼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인베이스가 장난치는 거 아니냐, 약 올리려고. 그래서 일부러 프로에 상장한 게 아니냐, 또는 이제 뭐 이거 상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거래량이 더 약한 쪽에다 상장했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꺼졌나요? 잠깐 중지됐나요? 혹시 방송 상태가 지금 양호하지 않은가요? 방송 제대로 되고 있죠? 네. 약간 되게 약 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약 올라실 필요도 없어요. 약 올라실 필요도 없고 저도 코인베이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에 상장되는 게 맞습니다. XRP는 오리지널 플랫폼보다 프로에 상장이 돼야 돼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프로에 상장된 게 호재예요. 오리지널 플랫폼에 상장됐으면 저는 오히려 실망했을 겁니다. 근데 첫 방부터 프로에 상장됐다?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보죠. 일단은 간단히 소식을 보고요. 자, 일단 소식의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에 따른 저희가 확인할 포인트 같은 것들을 다뤄볼 거고요. 포인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게 왜 호재인지, 어떤 분들은 분명히 오리지널 플랫폼에 올라간 게 아니라서 이거 별로다, 사실 되게 호재라고 할 건 없다, 또는 뭐 이거 그냥 페이크다 라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별로 호재는 아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됐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뭐 코인베이스 자체에 상장된 건 이제 리퀴디티 문제 때문에 그 자체도 호재긴 한데 그 중에서도 프로에 상장된 게 더 호재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 저희가 몇 가지 팩터, 포인트 부분 다뤄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다뤄야 되냐면 그 얘기가 있어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XRP를 상장했기 때문에 사실 시큐리티 이슈는 얘네가 상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의 얘기를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고, 뭐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는 제가 답변도 드리고, 아니면 어떤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얘기하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순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식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요. 소식을 보자 한번. 이상하다. 여기 있죠. 자, 이게 코인베이스의 공식적인 공지입니다. 그죠? 지금 보이시죠? 타이틀부터 지금 XRP 런칭 됐다고 그러죠? 코인베이스 프로에 타이틀이 이미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자, 첫 문장부터 볼까요? 첫 문장은 이제 어느 국가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적용될 것지 그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XIP에 대한 지원이 이제 가능해질 거다. 코인베이스 프로 유저들에게. 그래서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US인데 미국인데 NI 뉴욕은 제외입니다. 뉴욕을 제외한 미국 전역 그리고 영국 그리고 유럽 유니언 멤버 이 네이션을 해당되는 유럽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추가된다고 하죠. 이 주리스딕션 이 법과 관련돼서 더 추가될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용 가능한 지역이 나왔어요. 한국은 없네요. 역시나. 그죠? 한국은 없어요. 일본도 없고. 동아시아 국가 자체가 안 보이죠. 지금 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얘기를 하죠. 25일 2월 25일 10시 오전 10시죠. 그쪽 시간 기준일 거예요. 10시 뒤로 이제 시작을 할 거래요. 뭘 하냐면은 XIP를 입금하는 거를 이제 받아줄 거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로로. 그리고 이제 데포짓 미니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풀 트레이닝을 지원하게 될 건데 뒤에 나와 있어요. 이 상장 프로세스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면서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심할 게 본인들한테 입금할 때는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필요하겠죠.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갑 주소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용자별로 태그를 부여받죠. 어떤 사용자인지 그 번호를 부여받는데 그 태그를 기입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페어들이 지원될지 나옵니다. 법정화폐 2개가 지원되죠. 미국 달러랑 유로화 그리고 BTC랑 페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랍니다. 처음 페이지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한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쭉쭉 갈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어느 지역이 될지, 미국인데 뉴욕 지역을 빼고 영국, 그 다음에 유럽 유니언 멤버 속하는 국가들,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는 국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XIP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코인베이스닷컴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코인베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프로 말고요. 거기에서 아직 사용이 가능하진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웹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대 아직은. 근데 별도의 공지를 할 거랍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차후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죠. 뭐 이 의미가 반드시 지원할 거다 이미 확정돼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맥락상 그래도 나중에 추가될 확률이 높겠죠. 굉장히 높은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런 식의 맥락은.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별도의 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들 상장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트랜스퍼 온리, 그죠? 그리고 포스트 온리, 세컨드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죠. 오더북에 이제 올리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리밋 온리, 리밋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뭐 특정 인계체에 달하면은 그 주문 관련해서 처리를 하도록 약간 조건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고, 4단계 풀 트레이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지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탑오더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 상장에 기대하시는 거는 그걸 거예요. 그 작년에 코인베이스가 기억하시나요? 작년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본인들의 상장 프로세스를 변경하겠다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죠? 그 특정 국가의 법이 지원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지역에 맞게끔 상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주리스딕션을 고려해서 상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프로세스는 본인들의 상장 프로세스, 본인들의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게 부합하지 않으면 상장을 안 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할 법 그리고 관할 지역의 뭐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상장을 하는 쪽으로 좀 변경해서 프로세스를 변경해서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예전부터 계시던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XRP가 상장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역시나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장을 기대했고 상장을 막상 했는데 아마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펌핑이 없어요. 옛날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작년 3월이죠. 3월도 그렇고 되게 많았죠. 코인베이스 루머가 돈 게. 그때 당시만 해도 펌핑이 막 일어났어요. 루머만 도는 거. 실제 상장도 아니고 상장할지도 모른다 루머 하나 도는 걸로 막 펌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투기적인 요소에 있어서 펌핑이 없어서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이고 정말 롱텀으로 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코인베이스 오리지널 플랫폼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프로에 바로 상장된 게 굉장한 좋은 소식입니다. 왜인지는 지금부터 포인트를 찝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바로 핵심을 찍겠습니다. 자, 보면은 코인베이스에 일단 가볼게요. 제가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자, 코인베이스 가서 프라이스 여기 나와 있으려나요? 이건 가격만 나와있네요. 제가 지금부터 보려는 건 피입니다. 피. 수수료를 볼 건데요. 너희 어디에 나와 있니? 수수료? 알려주겠니? 서포트에 있나요? 자, 바이 앤 셀에 나와 있겠죠? 자, 나와주세요. 되게 느리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코인베이스 프로도 켜놓고요. 피 나와있네요. 봅시다. 꺼냈고요. 오리지널 플랫폼도 꺼내겠습니다. 되게 느리네요. 뭐 아직도 검색을 하고 있어? 나왔네요. 자, 피라고 검색, 피 나왔네요. 여기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역별로 피가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죠? 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야 얘네. 진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너희? 자, 보세요. 피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보이시죠? 방송 사실 잘 유지되고 있네요. 좀 걱정했는데 아까 끊겼다고 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 오스트리아, 그리고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 영국, 미국 나눠서 피가 다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근데 보면은 1%가 다 넘죠. 그죠? 1%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위쪽. 아까는 이제 페이먼트 메소드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이런 거 구매할 때 피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고요. 보면은 자, 부과한대요. 스프레드에 0.5%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퍼센테이지 자체도 높아요. 보면은 예를 들었죠. 이렇게 10달러랑 동일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적은 양, 토탈 트랜잭션이 적을 때는 이제 피가 1달러 정도 미만. 그러니까 약간은 한 10% 조금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토탈 트랜잭션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를 하죠. 어쨌거나 비싸요. 되게 비싸. 사고 팔 때 비싸죠, 굉장히. 근데 반면에 이 보세요. 코인베이스 프로 피 보이시나요? 테이커와 메이커를 나눠서 부과를 했는데 일단 메이커는 다 0%예요. 0%.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금액별로 다르게 부과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피가 더 적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게 호재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피가 더 작은데 상장된 거는 뭐 좋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피 적은데 상장한 게 도대체 왜 호재야? 이게 대박이야? 그냥 우리가 거기 가서 거래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에 그 피가 낮은데 상장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더 저거보다 저렴하잖아요, 대체로. 아니, 도대체 저게 왜 호재인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실지도 몰라요.
당연하죠. 당연히 피만 낮다고 해서 호재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거는 놔둬야겠다. 이거를 닫고 자, 리프사 홈페이지를 갈 겁니다. 가서 이거 하나 까고요. 엑스라피드 위에서 이거 하나 더 까야 여기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보죠. 프로. 자, 이거 비트코인으로 봅시다. 이 오더북이죠? 중간에 있는 게. 이거 가리지 마. 왜 가려? 이게 오더북이죠, 여러분들. 오더북만 따로 꺼낼 수 없나요? 이거 숫자로 표현하는 거 말고 그래프상으로 좀 크게 키우고 싶은데 안 되나 보네요. 뭐 좋습니다. 빗소를 보죠, 그냥. 자,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 빗소를 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까고 있는 거고요. 자, 잉글리시 버전으로 까고 자, 오더북이 이렇게 보이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게 좋냐면 저게 좋은 이유를 제가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거예요. 수수료가 싸서가 아니라 메이커 피가 0%입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이게 뭐냐면 마켓 메이커한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형성해주는 마켓 메이커, 그리고 시장을 자체를 형성해주는 마켓 메이커한테 수수료를 하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켓 메이커들이. 그죠? 여러분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이게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된 게 호재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마켓 메이커 피가 0%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엑스라피드 때문에 그래요. 엑스라피드. 자, 보세요. 갑니다. 하나의 예를 들죠.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낼 거예요. 아니다. 요즘에는 머큐리 FX가 활약을 많이 하니까 머큐리 FX 기준으로 가죠. 자, 유럽에서 멕시코로 돈을 보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비트 스탬프 있죠? 그죠? 이쪽에는 빗소가 있겠죠. 멕시코 쪽에. 어떻게 하죠? 머큐리 FX가? 여기에서 XRP 삽니다. 아이고, P 사요. 그리고 이동. 그리고 여기서 XRP 팔아요. 그죠? 여기 이러고선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오더북, 아까 잠깐 보신 오더북, 이따가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까 보면 오더북이라고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이러고. 오늘은 약간 초심자 분들을 위해서도 좀 디테일한 설명 들어갈게요. 이쪽이 사는 주문, 이쪽이 파는 주문이죠. 뭘요? XRP.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머큐리 FX가 이제 멕시코로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사겠죠. 이거는 XRP를 팔아서 법정화폐로 사겠다는 거잖아요. 받겠다는 거잖아요. 법정화폐 주면 내가 여기 가격 걸어놓은 XRP를 줄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에 걸려있는 오더북을 테이커로서 갖고 갈 겁니다. 그걸 테이크 한다고 하는데, 테이크 하는 애를 테이커라고 불러요. 이 마켓 메이커들이 이 메이크 주문 걸어놓은 거, 오더북에 걸어놓은 거를, 그 주문을 가져가는 거, 테이크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ER 붙으면 보통 뭐뭐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영어의 기준상. 그런데 요거를 가져갈 거고요. 이 산 거를 XRP를 빗소로 보내고, 빗소에서는 반대로 하겠죠. XRP를 산다고 패서로 XRP를 살게요 하는 요 주문 있죠. 이쪽 오더북. 여기에다가 매각을 하겠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데다가. 그죠?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오더북 주문, 파는 주문과 사는 주문 사이를 간격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게 좁을수록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올라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게 벌어질수록 엑스라피드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죠? 이거는 효율성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자, 이 오더북 자체가 없다. 두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1달러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포인트 1달러예요. 근데 오더가 하나밖에 안 걸려있어요. 딱 하나 걸려있어요. 그러면 팔 때 이거밖에 못 팔잖아요. 딱 1달러치밖에. 그죠? 만약에 지금 비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여기 물론 이제 멕시코 페소를 쓰지만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달러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 비소에 와서 XRP를 일로 옮긴 거를 달러로 팔아서 이렇게 넘겨야지 완료가 되잖아요. 엑스라피드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 지점에 만약 하나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치밖에 안 걸려있어. 그럼 얘가 산다는 주문량은 1XRP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한 10개 정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나머지 9개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1달러에 적정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뒤로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효율성, 아까 그 가격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더북이 너무 얇아서 뒤로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송금 자체가 안 되겠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10달러 보냈는데 도착할 때는 반토막이 나 있을 수도 있어요. 5달러로. 그렇죠? 이 오더북이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더북만 갖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더북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죠? 양쪽에 있는데 그러면 오더북이 어때야 될까요? 상태가 당연히 이거 지우고 당연히 두껍고 스프레드가 낮아야겠죠. 그 의미는 요게 좁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간격 자체가. 이게 스프레드라고 했잖아요. 이 수치가 낮다는 거는 간격이 거의 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북이 두껍다는 거는 여기에 걸려있는 법정화폐와 바로 계단 가격이죠. XRP의 계단 가격이죠. 이 의미는 XRP 계단 간격 곱하기 개수, 어마운트라고 하죠. 보통 XRP 개수죠. 이게 수치가 많아야겠죠. 그 얘기는 오더북이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오더북의 두께가 바로 XRP 개수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축, 이 X축이 바로 법정화폐, 바로 XRP 계단 가격이죠. 네. 그래서 이 곱한 값이 충분해야지 보낼 때 효율적으로 이 뒤쪽으로 끌어지지 않고, 그리고 살 때도 더 비싸게 사지 않고 최대한 낮은 가격, 요 끝 지점에서 살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마켓 메이커예요. 흔히 MM이라고 적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마켓 메이커. 줄여서 보통 MM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네가 저 활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얘네도 저 활동을 하려면 수익이 필요하겠죠. 동기부여는 항상 수익이 돼야 됩니다. 저 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이 있어야, 그리고 수익이 더 높아져야 얘네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수익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들한테는. 그러면 수익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죠?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바로 피를 0으로 만드는 거. 0원. 그죠? 수수료가 아예 없대. 그럼 자기는 주문을 걸어요. 주문을 걸어놓고 누군가 사가면 그 자체 다 내 거예요. 수익이 다 내 거예요. 거래소에 뺏기지도 않아요. 그럼 동기부여가 잘 되겠죠. 근데 마침 코인베이스가 프로에 상장했는데 거기에 마켓메이커 피가 0이에요. 0원. 이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지금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가 됐을 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보통은 요거를 해내는 거는 머챈트라고 불러요. 상인? 전문 상인? 영어로는 확실히 머챈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상인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불러야 적합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상인들인데 이거를 해주는 역할이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된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상인인데 잠시만요. 목이 아파가지고 좀 물 좀 한번 마실게요. 상인인데요. 이거를 피를 낮춰주면은 얘네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죠? 많이 할수록 다 내 수익이니까 피로 뺏기는 게 없어요. 다 내 수익이에요. 그 얘기는 활동을 많이 해서 내가 걸어놓은 거 마켓 메이커로서 걸어놓은 주문들이 누군가 테이커들이 계속 내 주문을 가져가 준다. 다 수익이에요. 내 거예요. 그죠? 다 내 수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뭘로 직결되냐면 활동량이 많아졌다는 거 뭐죠 여러분들? 주문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곧 의미하는 거는 오더북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요거 의미하는 바 오더북이 두꺼워진다. 저랑 계속 같이 하신 분들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오더북이 두꺼워진다? 오더북이 두꺼워진다? 뭐죠? 바로 리퀴디티를 의미합니다. 리퀴디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증가를 의미합니다. 곧. 이 얘기는. 유동성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옮기고자 할 때 그거를 옮길 수 있는 거 바로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더북이 두꺼워져요. 자, 그림으로 볼까요? 자, 빗솔 가서 보죠. 요거. 어휴, 뭐야 이거. 스프레드 쫙 벌어져 있네? 가슴 아픈데?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자, 오더북이 여긴 두꺼운데 지금 좀 약간 설명을 위해서 좀 좋은 상태로 예를 들어봅시다. 중간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쪽이 셀오더고 이쪽이 바이오더잖아요. 사는 주문, 여기 파는 주문. 근데 이렇게 가까이 붙었고 이게 XRP 개수잖아요. 여기 40만 개까지 있네요. 이 시점에는. 근데 이렇게 바짝 붙어갖고 이 필을 다 없애줬어요. 비수에서도. 그래서 그냥 상황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인들이 마켓 메이커로서 돈 벌기 딱 좋아. 피로 뺏기는 게 없으니까 내가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네? 예, 막 주문을 걸기 시작해요. 그럼 점점 두꺼워지겠죠. 계속. 두꺼워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가 1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설명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까지 쌓였는데 이게 40만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장 가격에 근접한 가격인데 여기에서 물론 여기에서 테이커로서 주문을 가져가도 무려 40만 달러치를 XRP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유동성이 확실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요만 있으면 다 처리되는 거예요. 머큐리 FX가 만약에 한 방에 야 고객이 30만 달러 보내고 싶어 하네? 아 이거 보낼 수 있어? 근데 봤더니 오더북이 잔뜩 쌓였어요 여기. 그럼 최상의 조건을 XRP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상태로. 네. 오더북이 부족해갖고 막 여기까지 가도 본인들이 보내려는 30만 달러를 보낼 수 없어서 걱정에 대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오더북이 얇으면. 근데 여기에 잔뜩 쌓였어요. 시장 가격보다 살짝 높은 가격, 살짝 낮은 가격으로 모든 걸 테이커로서 처리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이거 다 큰 금액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리퀴디티가 충분하고 리퀴디티가 증가 있는 상태. 네, 그걸 의미해요.